우리가 놀라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지금 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드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주식 관련된 팁을 찾다 보면은 이런 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 수익 내는 방법. 제가 하라는 대로 호가창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면은 단타로 이 정도의 수익은 꾸준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단타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냥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모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사실 얘기할 것도 없죠. 못해요. 어쩌다가 뭔가 이제 특출난 사람이 나와서 그쪽으로 재능을 발현시켜서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반 환경들, 뭐 애초에 돈이 좀 많았다던가 여러 가지 좀 운이 덧대져서 만들어졌다던가, 뭐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특출난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깡통을 찬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깡통 차고 마이너스면 상관없는데 빚 갚아야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돈을 그냥 잃고 끝난 게 아니라 빚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빚 갚느라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주식으로 단타 쳐서 그렇게 목표로 하는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주식을 지금부터 해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물론 초보고 실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성과를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도, 시간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얼마든지 지금 목표로 하는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단타 치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서 단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호가창을 열심히 분석을 하든, 뭐 분봉 보고 대응을 하든, 기가 막힌 솜씨로만 매매를 하든,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그냥 거의 100이면 100,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익절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손절한다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여기에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소액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소액일 때도 물론 안 되는 분은 많겠지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소액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항상 소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있는데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1억, 2억, 3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걸로 주식을 할 때 단타 칠 거예요. 똑같이 한 3억 들어가가지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3% 까이면 손절하는 그 매매 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제 말은 3억을 가지고. 게다가 손절이란 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타이밍에 꼭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타이밍에 매매가 안 돼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기 때문에 어쩔 때는 더 그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막 수백만 원, 막 1000만 원 이런 손절 비용을 치르면서 그런 단타를 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 3억을 쪼개겠죠. 쪼개서 한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한 종목에 몰두해서 그런 결과를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여러 종목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죠. 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시간과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 시드를 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손절 라인을 뭐 조절을 하든 매매 방식을 바꾸든 똑같은 틀 안에서도 변화는 생기게 돼 있고요.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아예 그 방법은 그냥 아예 버리거나 아니면 주력 매매를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앞에서 계속 열심히 단타치고 그거 갖고 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가 안 남는 겁니다. 그저 이 방법은 나한테 이제 안 먹히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애초부터 주식을 지금 소액이든 뭐든 간에 이제 막 시작을 했으면 좀 훗날의 미래에 내가 시드도 좀 커져 있고 그런 주식을 대하는 마인드도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한 주식을 지금부터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타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시드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지금 뭐 100만 원으로 하든 1000만 원으로 하든 연습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단타 연습,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된 손절과 그리고 누적된 손실로 인해서 일단은 시드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블랙홀처럼 종잣돈을 계속 여기다가 투여를 하는데 시드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깡통을 찼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연속해서 겪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투자금으로 넣어서 주식을 더 규모 있는 상태로 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자금으로 소액으로만 주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루저로 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그런 단타쟁이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거를 그냥 단지 주식이 재밌어서 게임하듯이 하고 있는 목적만으로 제 영상을 보는 분이라면은 그냥 싫어요 누르고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왜 만드냐, 주식으로 우리가 경제적 클래스를 좀 바꾸고 내 인생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놀라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지금 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데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실천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되겠어 하고 치워버릴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몇 개월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 정도 하면요,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혹은 뭐 2개, 3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적어도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연습이라는 건 이제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연습하는 기간에는 그냥 무조건 함께 갈 주식을 고르는 겁니다. 고점에 올라가서 수급 몰렸을 때, 신고가 갔을 때, 고점 돌파할 때, 그럴 때 그냥 단타치고 나오고 그냥 버릴 그런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질질 바닥을 기든 바닥 뚫고 지하를 가든 하염없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든 갑자기 변모해서 수급주가 되든 그 수급주 상황에서 또 수급이 꺼져가지고 다시 바닥으로 꼬라박히는 그런 상황이 되든 버리지 않고 매매를 계속할 그런 주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매매를 계속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주식을 고르는 겁니다. 상패 위험이 너무 높은 그런 주식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던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던가 매출액이 너무 작아, 그런 거 말고요, 좀 튼튼하게 건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업을, 뭐 소형주도 좋고요, 중형주도 좋고 뭐 대형주도 좋은데 어쨌든 망하지 않을 주식, 왜냐면 반려 주식을 골라야 되니까 그런 주식을 일단 고르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상황들을 그 반려 주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덩치가 가볍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테마주처럼 변모하기도 할 거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정말 거래량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하기도 할 거고, 등락폭도 제법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우량주로 가까워질수록 좀 덩치가 무거워지고 묵직해지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물론 안전하죠. 그런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에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폭이 되게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정도는 염두에 두고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른 그런 3개 정도의 주식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주식들을 골라요. 그렇게 고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이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 매매를 하고 홀딩도 하고 보유도 하고 그러면서 의미 없게 손절하고 그냥 치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주식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익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3% 수익 내기, 뭐 한 달에 10% 수익 내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수익을 실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1,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1,100원이 됐을 때 팔아서 10%의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상황. 근데 팔았어요. 1,100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주식으로 다음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해나갈까? 지금 사서 1,2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2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식이 가지 않잖아요. 1,000원에서 1,200원까지 가는 게 막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195원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막 지하실로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언제 오르지? 올라야지 수익 실현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매수와 매도를 조합을 해 나가면서
수익 실현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비중 컨트롤 이런 얘기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영상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조금은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이란 건 그냥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판다 이런 개념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급등 상황에서 이 주식이 오르면 나는 수익을 내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그런 경험만 했었는데 이제는 급등 상황이 아닌 힘없이 질질질질 흐르거나 힘없이 찌끔찌끔찌끔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것인가, 홀딩을 하는 게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질질질질 조금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변화가 되면서 수급이 몰리고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동안에는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보이고 재미가 없게 보였던 그 반려주식이 갑자기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녀석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나는 후회를 하는지 순수하게 만족을 하는지, 만족을 했다면 어떤 매수 매도 기다림을 했기에 내가 만족을 하는 것인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경험치로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주식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주식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1년 동안 그냥 계속 힘없이 질질질질 흐르는 경험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한 경험치가 될 거예요. 나 그냥 하루에 3% 벌었네, 10% 벌었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쌓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거를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2개, 좀 많으면 3개 정도까지 그렇게 해놓고서 끊임없이 좀 관찰을 하고 매매를 해나가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라는 게, 끊임없이 매매를 하라는 게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고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사고 팔고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을 계속 매매를 한다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먼저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이 주식을 지켜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주식은 연습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고른 이 반려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나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월급에서 매달 한 100만 원씩 여기다가 좀 넣을까? 꾸준하게 분산해서 넣을까? 그러면서 좀 끌고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금액이 커지는데 등락에 따라서 내가 좀 심장이 너무 쫄깃하다, 못하겠다 싶으면 그러다가 멈추게 될 것이고, 이렇게 멈추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계속 투자금을 늘리면서 이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기법적인 부분을 그에 맞춰서 좀 찾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측면으로 주식을 공부하고 익히고 학습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시드도 커지고 주식 역량도 커지고 내 주식 체력도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치 않는 상황은 그냥 질질질질 힘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아니면 급락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뭔가 적절한 행동을 해가면서 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대 수익을 높이는 그런,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주식으로 고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못하죠. 예를 들면 제가 그냥 10억 딱 던져준 다음에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 자신있게 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근데 10억으로 그런 걸 하게 하려면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하려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를 소액 때부터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도망가지 않겠어,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존버물 타기는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컨트롤을 해 나가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매매 템포가 빠르면은 이 주식을 팔지 않고 쭉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단타 비슷하게 계속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진짜 느긋하게 좀 사고 팔고를 하면서 장기 투자 비슷한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성향이고 목표한 바에 따라서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단타를 하세요, 장투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역량이 커진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나는 지금 돈 얼마 없으니까
단타 치면서 그냥 하던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듣고서 변화된 한 발짝을 내딛는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있다고 치면 시간이 한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이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은 뭐 수익 낼 수도 있고 깡통 한 3번 찰 수도 있어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에게는 안 될 거예요. 변화된 분에게는. 저도 이제 주식을 사실 그냥 연차로만 따지면 15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거고, 변화하면서 제가 그 앞에 겪었던 시행착오가 얼마나 부질없던 것인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이거든요. 오늘 제 영상이 좀 또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